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요즘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지 않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요새 IoT 장비까지 다 연결되고 있는데 이 장비들이 사람이건 누가, 왜, 어떤 권한을 갖고 무엇 때문에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언택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가장 근원은 이제 그런 거가 밑받침돼야지 잘 흘러갈 것 같아서요. 이런 주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렌 오아시스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동훈 부장님, 정주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이제 이런 어떻게 오늘 말씀하실 것이 클리어 패스 제품명이죠. 예. 네, 클리어 패스 HP 아루바의 클리어 패스 이게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를 보호하는 건데 단순하게 옛날처럼 그냥 맥 어드레스라든지 네. IP 주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다양한 이제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장비를 갖고 왜 어떤 권한을 갖고 이런 것까지 다 체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것 같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시대에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요즘 비즈니스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비즈니스가 좋다 나쁘다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니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옛날에 이제 NAC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굉장히 오래된 장르인데 네. 오늘 NAC하고 일반적인 NAC가 다른 거겠지만 네. 그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려면 네. 왜 필요하고 이런 것도 막 설명하셨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럴 필요는 좀 없으셨나요? 어떤가요?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네네네. 저희가 꼭 뭐 왜 필요하다까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충분히 뭐 필요성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요즘 여기 뉴노멀 시대라고 잠깐 예. 그랬지만 뉴노멀 시대가 있기 네. 전에도 NAC는 있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그렇죠. 액세스 예. 컨트롤하는 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많죠. 네네. 예. 기존에는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좀 유선 위주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뭐 고정적인 위치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보안 관리자들도 IP나 맥을 기반으로만 보안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인 관리가 좀 힘들었죠. 네. 관리자 입장에서도 업무가 많이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네트워크 가시성 이런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죠? 아무래도 이제 어떤 NMS가 있어도 이게 사실 그냥 그림만 그려진 거지 어느 부분에서 장애가 났는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부분에서 장애가 나고 어느 사용자에서 단말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고 업무의 부하를 줄여주는 거죠. 네. 요즘 이제 이런 가시성이라는 네. 가시성이나 비저빌리티 그렇죠. 이런 단어가 네. 네트워크 가시성뿐만 아니라 네. 보안 가시성 모든 분야에 가시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토크 IT에서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 환경이 도대체 어떻게 변해서 이럴까요? 이게 네트워크라는 분야가 물론 보안도 마찬가지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에게. 근데 이게 전문가에서 어떻게 보면 점점 비전문가에서도 관리가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요즘 추세죠. 네네. 그렇다면은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식별이 돼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시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아예 차단을 해버리든지. 그렇죠. 아예 방임을 하든지 둘 중에 하겠죠. 네, 그게 이제 뉴노멀 전에 네. 예전 방식이 어떻게 보면 낙 기반의 그런 환경이 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요즘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이런 환경들은 이제 점점 특정한 기업이 아니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결국 다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요즘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이런 것을 더 가속화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원격지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원격지나 그리고 또 언택트 말씀하신 언택트 부분 때문에 비대면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많고 하다못해 업무 환경도 옆자리 못 앉지 않습니까? 지금 옆자리 앉아있지만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나라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동성과 편의성을 줘야만 하는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요즘 뭔가 구매할 때 네.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거나 영업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모바일로 뭔가에 언택트로 많이 구매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럴 때도 뭔가 바이어도 그렇고 셀러도 그렇고 네. 신원 확인이라든지 그럼 어떤 이 거래의 안정성 같은 것들을 그렇죠. 확실하게 담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결했느냐라는 식별이 되지 않으면 사실 네. 그런 부분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구냐란 그거를 계속해서 어떤 거 수동으로 하려면 네. 그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건 그렇죠.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죠. 네. 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근데 요새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디바이스, IoT. 네. IoT도 굉장히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말들이 일단 많이 붙으니까 네트워크에. 예. 네. 어떤 셀필드에서 많이 느끼십니까? 어때 그런 것들은? 네. 이게 사실 요즘에 개인당 그 소유하고 있는 단말기들이 많게는 3개까지 뭐 핸드폰, 노트북, 뭐 태블릿까지 해서 네. 지속적으로 단말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단말기는 계속 증가하고 네. 그 보안 인력은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네. 관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하여튼 뭐 이런 굉장히 뭐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디바이스 갖고 접속하고 있고 디바이스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죠? 근데 여기 서버에 보면 IoT 보안에 관련돼 가지고 뭐 많은 기업이 절반 이상 뭐 거의 근데 네. IoT가 아직 많이 확산 안 됐죠? 어때요? 필드에서 느끼신 건 지금? 이게 IoT라는 거에 대해서 흔히들 네. 무슨 전기 끄고 스마트 켜고 팩토리처럼. 예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음. 무선화해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장치를 IoT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늘어나는 단말에 대해서 보안 체계가 안 잡혀 있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56% 정도는 거의 뭐 방치 상태입니다. 네. 하다못해 가정용 CCTV도 많이 해킹 당하고 회사 뭐 클라우드 방식도 다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존적으로 외부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뭔가 준비돼야 하는 네. 인프라와 인력이 배치돼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요즘 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다양한 디바이스를 쓰니까 네. 뭔가 편하게 쉽게 쓰고 싶어 하거든요, 다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편하게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안에는 되게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IT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좀 하나 예를 들면 그 어떤 이런 배달 업계의 한 그쪽에 이제 보안 담당자 분께서 한 말이 아, 사용자들이 최대한 불편하게 안 쓴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쓰게 하면은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쉽게 쓰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의성을 주면 그만큼 보안 체계는 약해진다라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렇죠. 담당자들이 아는 지론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대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의성은 높여주면서 네. 보안도 똑같이 이제 그렇죠. 높여주고. 네. 네. 그러려면 뭔가 지금 자동화라든지 가시성이라든지 예. 이런 것이 확실하게 돼야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편하겠죠. 네. 자, 요즘 이런 뭐 언택트 시대, 네트워크, 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 네. 이런 네트워크 연결 시대에 보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뭐 두 분이 보는 관점에서 네. 이러한 보안 이슈가 있다는 게 뭐 한두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네. 일단 대부분의 보안 담당자분들이 뭐 이런 파이어월이나 아니면 IPS 어떤 외부에서 내부 들어오는 접근 원천적인 차단 이런 네. 거에 굉장히 좀 익숙해 있으세요. 네. 오히려 모든 이런 내부상의 트러블이나 어떤 침입 이런 거는 밑에서 올라옵니다. 내부에서. 네네. 그럼 결국은 엔드포인트 단말 결국 문제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원인의 근처는 사람이 발생시킨 거지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 기존의 사람들은 이 파이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차단하고 이런 거에 좀 급급해 있고 근데 사실 이런 게 내부에서 올라오는 거는 전혀 감지가 안 돼요. 네. 대부분의 기존에 있던 어떤 사건 사고들이 내부 직원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내부 직원도요. 네. 자기가 물론 악의를 갖고 한 사람도 있지만 네. 자기는 그냥 SNS 한 것뿐인데 네. 거기서 자기가 누가 자기를 뚫을 수가 있는 거 자기도 네, 모르는 그렇죠. 거죠. 그 네. 사람 통해 가지고 예. 그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 네.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지할 겁니까? 문제는 뭐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자분도 기존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방법은 뭐냐면 정해진 단말만 써라. 네, 정해진 그렇죠. 사이트만 들어가라.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제 NAC라든지 네. 접근자 이런 것들 이런 장비 같은 것도 네. 뭔가 바뀌어야 될 시점이 온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보안 그 NAC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보안 장비들도 네. 그런 관점을 다 이제 뭔가 더 강화시킨 그런 그렇죠. 것들로 진화가 돼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이런 얘기 쭉 나누는데 네. 갑자기 ISMS가 나왔어요 인증이요. 네. 아, 이거는 이건- 왜 나온 겁니까 지금요? 네. 혹시 인증 심사위원이십니까? 인증심사위원 뭐 자격을 뭐 취득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네네네네. 네, 뭐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취득하고 싶긴 한데 이 ISMS가 어떻게 보면 보안의 가장 뭐 어느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뭐 사용자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원이 많거나 어떤 보안이 필요한 곳에 어느 인증 의무 대상이 이제 떴기 때문에 네. 이게 저희의 보안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따라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네. 해당되는 기업이 네. 일반 민간 기업들은 여기 보면 뭐 ISP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 시설사업자를 RDC 쪽 네.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 100억 이상 하는 네. 이건 뭐 거의 다 해당되겠는데요? 매출 100억 이상 하는 그렇죠. 데라면? 꽤 많이 해당되죠. 어.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핑몰이나 게임 사이트, 포털 사이트는 필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병원하고 네. 대학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네. 그런 데는 다 해당되네요. 예, 그렇죠. 자, 근데 특별하게 다른 데들은 빨간색을 오렌지색을 안 했는데 네. 병원하고 네. 대학교만 색깔을 색칠하셨거든요. 이건 뭐 특별히 이유가 있으십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대학교가 네. 10,000명이 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 상급 종합병원.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규모 병원까지 저희가 오해를 하실 수 있고. 아, 상업종합병원은 적어도 베드 수가 네. 500베드라지 뭐 이런. 그렇죠. 꽤 커야죠.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뭐 제47조 2항이지 않았습니까? 2장. 네. 그럼 이게 뭐 몇백 조 될 것 같은데 그 조를 우리가 다 여기다 공부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 네, 그죠? 그렇죠. 이 중에서 특히 어떤 이제 네트워크 보안, 네. 접근 보안이라든지 네. 그 관련된 해당되는 조항만 네. 한번 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네네. 자, 이게 뭡니까? 이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항목이네요. 일단 네트워크 당연하겠죠. 저희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이니까요. 네트워크 접근할 때 그리고 무선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트워크는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고 누가 접근했냐. 기존에 있는 그 NAC 기반, 네네. 흔히 저희가 ARP 기반이라고 합니다. ARP 기반으로 IP 어드레스랑 맥 어드레스를 매핑한 거를 열어주고 닫고 정도가 기존의 엔드포인트 보안이라고 치는데요. 사실 그 부분으로도 이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불편하죠. 사용자도 왜요? 불편하고. 왜? 아니 만약에 PD님께서 네. 노트북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새로운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접속을 그랬더니 접속이 안 됩니다. 네트워크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하겠죠. 그렇죠. 연락해서 내가 안 된다. 네네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어줍니까? 아니죠. 예. 그럼 또 내가- 와서 확인하고 네네네네. 절차를 밟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 관리자도 불편하고. 오케이. 네. 아, 그것이 뭐 직원이 몇 명이면 상관없는데 네. 아까 같이 뭐 10,000명 이상 뭐 이러면 거의 뭐 네? 네. 불가능한 거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열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선 네트워크. 네. 무선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거는 이거는 뭐 어떤 뭐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겁니까? 일단 유선은 이 UTP를 꽂아야 인터넷이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정해진 장소 아닙니까? 근데 무선은 이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음. 그럼 이 경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붙었느냐. 이 선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 사실 이게 해킹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파일 해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부분에 유선 기반에서 무선이 확장됐기 때문에 네. 유선을 따라가지만 무선은 무선만의 또 환경이 있다 보니 그에 맞는 또 보안이 필요한 거죠. 특히 무선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고정된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접속하는 사람의 인증이라든지 네. 디바이스의 인증 네.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인증도? 네, 여기에? 맞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데요, 아마 네. 나올 건데요. 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단말기 보안이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네. 뭐 사실 단말기에 보안을 걸어버리면 네트워크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누가 들어왔느냐, 어떤 단말에 들어왔느냐, 그거에 대한 정책과 분리, 구별함 이런 게 지원된다면 사실 네트워크 보안은 다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언급하신 여기 보안 세 개 항목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네. 이 클리어패스라는 네, 요게 이제 이 제품명이 클리어패스죠. 예. 그 요것이 있는 이 카테고리일까? 제품 카테고리는 뭐 어떤 분야라고 하면 될까요? 시큐리티에 해당되죠. 시큐리티. 아, 네. 보안에 특히 아까 NAC처럼 이거는 어떤 장르라고 하면 될까요? 클리어패스가 가진 기능 중에 하나가 NAC입니다. NAC 죠. 네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완성형 통합 보안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통합 보안 장비? 예, 맞습니다. 오케이. 네. 어플라이언스네요. 어플라이언스. 예, 맞습니다. VM 기반도 지원하고요. 네. 네, 다양한 부분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그 뭐 출시된 지는 꽤 됐나요?
출시된 지는 일단 아르바와 거의 함께 했기 때문에요. 음. 꽤 오랜 시간 됐고요. 네. 이미 수많은 노하우와 레퍼런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결국은 네트워크에 아까 누가 단순하게 이제 IP 어드레스나 맥 기반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이제 누가 어떤 장비를 갖고 뭐 어떤 권한을 갖고 이런 것을 다 아까 다 아신다지 않습니까? 예, 예. 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기업의 네트워크에는 지금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도 직원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 뭐 외부인 뭐 그다음에 또 기기들도 엄청난 많은 기기들이 접속할 텐데 네. 그럼 기기들 일단은 뭔가 그거에 대한 기기들에 대한 식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식별이 네. 식별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식별을. 예. 좀 기술적으로 좀만 설명드리면 좀 과장님도 좀 말씀하시겠어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요거는 자, 깜짝 놀랐네. 모든 네트워크를 하려면 음. 저희가 IP 주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IP 주소를 저희가 물론 고정으로 쓸 수 있지만 네. 보통 일반적인 요즘 환경은 무선이다 보니까 이동성 자동으로 받죠. 자동으로 받을 때 이 DHCP라는 프로토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DHCP를 리퀘스트하고 액널러지 할 때 많은 정보가 주고받습니다. 아. 그때 디바이스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아, 네. 저희가 이 패킷을 클리어패스에서 모두 다 열어서 이게 어떤 단말이고 윈도우인지 네. 뭔지 OS까지 다 감지를 해서 이걸 클래시피케이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자동으로. 네. 사람 기기가 안 되고. 네. 그러면 모든 단말이 그런 식으로 네. DHCP 프로토콜 쓰고 있는 것들은 다 까보면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나오는 것도 있나요? 깠는데. 깠는데 안 나오면 그 단말은 IP 통신을 안 한다고 봐야죠. 아, 네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무선 단말인 거. 무선은 이제 DHCP를 까가지고 알아보는 거고요. 유선도 마찬가지죠. 유선도 마찬가지고. 네네. 네네. 다 그러면 여기는 특별하게 뭐 어떤 그 에이전트라든지 네. 에이전트를 뭐 심어가지고 뭔가 알아보는지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게 특징입니다. 특징. 아까 그러면 이 뭐 클리어패스 요거를 딱 이 어플라이언스를 네. 딱 설치하면 네트워크에서 설치해 놓으면 네. 얘가 바로 이거를 식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까? 내부 네트워크 가시성을 이런 식으로? 뭐 완벽하게 자동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의 설정이 필요하겠죠. 오케이. 네. 네. 어느 정도 설정한다면 네. 거기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는 식별이 됩니다. 자, 완벽하게 자동이 아니라는데 네. 이걸 처음에 딱 설정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되는 거하고 네.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으로 식별 안 되는 건 없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클리어패스라는 일종의 인증 서버와 그리고 그 네트워크 단말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장치. 네네. 네트워크 장치와 서로 이제 연동을 합니다. 연동을 하면 네트워크 장치에서 인식되는 모든 걸 클리어패스가 감지를 하고요. 네. 그 기반으로 분류를 하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 그 처음에 도입을 해가지고요. 도입을 하거나 POC 도입해서 설치하거나 POC 하는 것이 네.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심플할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 저희가 그래서 흔히 저희가 클리어패스에 대해 관심이 있는 고객한테는 BMT나 POC를 많이 제안하곤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냥 뭐 아주 심플할 것 같아서 딱 네.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연결은 보통 얼마 동안 시간이 경과되는데 아까 같이 프로파일링이 딱 나옵니까? 연결한 디바이스마다 프로파일링합니다. 아, 네. 그럼 POC도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authentication 인증, 그다음에 authorization 인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일단 인증과 인가를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네. 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죠, 어떤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인증, 오덴티케이션은 그냥 누구냐,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거냐,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거냐, 권한, 이 부분은 이제 옥설리제이션이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인증하고 누구냐, 네. 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네. 예전에는 그냥 맥어드레스로만 했던 것들을 네.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것들은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좀 확실하게 회사도 그런 네. 거에 대한 정책이 미리 다 셋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거 장비 같은 거 상담 같은 거 하실 때 네. 그런 걸 셋업하는 것도 좀 도와주시나요, 어떤 거?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저희가 하나 예로 음.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단말은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네, 네, 네. 근데 윈도우나 이런 랩탑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증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달리는 고객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분류된 단말은 인증 부분을 패스하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일까지만 열어주는 겁니다. 허용은. 아, 네네. 그죠? 아, 그래서 확실하게 인증을 받은 윈도우나 이런 랩탑은 어느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더 2차, 3차 절차에 거쳐서 인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요. 스마트폰은 그냥 1차 네,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은 그냥 한 번에 인증하는 투팩터 인증도 쓰고, 네, 그 하이브리드하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많은 아까 뭐 대학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이라든지 많은 군데하고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런 걸 많이 물어보겠네요. 같은 동종업계에서 네. 다른 대학은 어떻게 해요? 다른 병원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공유도 네. 해주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네. 어디가 쓰냐? 아, 네. 예, 맞습니다. 레퍼런스는 음. 워낙 많고 어떤 카테고리 분야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분이 필요하시다면 레퍼런스 제공해 드리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쓰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지만 네. 저희도 나름대로 그 보안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어떻게 쓴다 이러면은 그렇죠. 그것도 보안 위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이 클리어패스라는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응용 계층이다 보니까 고객사분들이 커스터마이징해서 나는 나만의 보안 방식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좀 유연하죠. 아, 네. 네. 그러면 정책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예, 펄시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저희가. 맞습니다. 클릭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예,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인증 방식이에요. 네, 그 여기 랩탑은 EAP TLS라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폰은 이제 PEAP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이 PAP는 네. 사용자 계정을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으로 인증을 하는 방식이고 네, 네. EAP TLS는 어. 그 디바이스 안에 인증서를 기반으로 아, 인증서를? 네, 네. 오. 그러면 여기 이 클리어패스가 네. 설치하면 그 디바이스 우리 공인 인증서처럼 예, 맞습니다. 인증서가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오. 인증서 배포도 가능하고요. 네. 인증 기관 구성도 가능하고요. 네. 네, 다양한 인증서. 공인인증, 사설인증 다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맨 오른쪽 이 장표에 네. 여기 보니까 맨 오른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로파일링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PD님은 잘 아시네요. 네. 네, 이걸 보시면 모르는 분도 많으신데 오른쪽은 네. 소스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음. 뭐 아래쪽은 어떤 조건이 될 거고요. 네. 왼쪽은 기능이 되겠죠. 네네네. 자, 여기서 보면 그 뭐 소스 뭐 인증사의 토큰이라든지 이런 건 다 시청자분 다 아는 얘기가고요. 네.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에 보면 네. 왼쪽 반원. 네. 네. 거기 보면 프로파일러라는 건 알 것 같고, 네. NSC도 알 것 같고. 네, 자, 트리플 A 레이디어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온보딩, 게스트 뭐 이런 게 이건 뭡니까? 일단 여기에. 근데 트리플 A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네. 오덴티케이션, 네. 퍼스널라이제이션, 어카운팅의 약자고요. 음, 레디스라는 것 자체는 동적으로 인증하는 어떤 네. 사용자 인증이고요. 음, 온보딩 같은 경우는 흔히 어떤 디바이스를 온보드 시킨다고 하죠. 네. 우리 아까 네트워크 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회사에 네, 그 누가 이제 신입사원이 네, 들어오면 그렇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신입사원 병력이건 간에 네. 온보딩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개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디바이스를 우리 네트워크 안에 온보드 시킨다. 오케이. 그런 개념입니다. 네네. 그리고 게스트는 당연히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방문객이나 이런 망도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방문객이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어떤 캡티브 포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망 분리를 시키고요. 디바이스 레지스트레이션은 온보딩과 약간 맥락이 같은 건데요. 네. 등록된 디바이스만 사용 가능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여기 보면 이제 역할을 있지 않습니까? 예. 역할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하셨는데 네. 이런 역할에 대한 정책은 네. 뭐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전 정리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역할에 대한 다양한 항목 세트 같은 것이 있나요? 여기 그걸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구성할 수 있게? 위자드 형태로 제공하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기본적으로 프리컴피규어 됐다고 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정의된 어떤 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방송이니까 근데 네. 이제 다음번에 하실 때는 네. 이럴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화면 있잖아요. 네. 화면을 뭐 2, 3분짜리 짤방처럼 네. 만들어서 여기 넣으시면 네. 더 시청자들께서 네. 또 뭐랄까 그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럼 더 그거는 좋을 것 제가 같아요. 다음 한 네, 번 더 할 때 준비했습니다. 네,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또. 네네네.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하나 예제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접속했는지 그 사람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네요. 어떻게 예,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왼쪽에 회색 박스에 왼쪽 상단에 보면 뭐 다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항목들도 이제 정책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 항목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추가할 수도 있죠. 이 위에.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업종마다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폴리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이런 것들이 좀 다 돼 있나요? 아니면 이런 걸 이제 상담해 보시면 이제 이런 걸 보통 만들어야 되는 수준입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다들 이제 되게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이렇게까지 되는 장비가 없었다.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담당자분들도 혼선을 가지고 좀 혼동스러워하세요. 아, 네. 어디까지 본인들이 해야 되느냐, 네, 네, 네. 얼만큼 강하게 해야 되느냐, 아. 약하게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저희가 그래서 컨설팅 할 때 많이 이제 도움을 드리고요. 네. 그거는 고객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꼭 뭐 클리어 패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정말 이렇게 확산된 네트워크에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제 정책을 어떻게 유연하게 네. 잘 만드느냐도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장비를 어떤 장비를 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공유하는 것도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러면 PD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엔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것들. 그러니까 어쩐걸로 네. 그 대학 이름 밝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대학에서 이렇게 네. 한다. 네. 병원 또 네. 민간 이런 데서 한다. 네. 그런 데서 어떤 그런 이제 정책을 어떻게 네. 하는 것들을 좀 같이. 그건 커다란 그 회사한테도 컨피던셜한 게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막 밝히지 않은 거니까. 네네. 그런가 하면 많은 여기 지금 아까 보안이나 IT 담당자들이 굉장히 혼동이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냥 막거나 방임하면 됐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네. 뭐 아니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 선택지가 많으니까. 네.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들도 굉장히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 헷갈리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관리자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네. 하면 되게 좋은 컨텐츠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준비하겠습니다. 네, 준비할 게 많습니다.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자주 저희가 이제 이런 준비를 해서 PD님께 또 우리 그래야지 실제로 두 분도 많은 분들 상담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한테 물론 이제 장비에 대한 피처도 중요하지만 예. 결국 이제 각 이제 기업체에 있는 분들은 그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것이 이런 정책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정책에 대한 것들을 뭔가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신다면. 네, 이렇게 좋은 장비를 도입하고도 네. 특정 어느 군청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옛날 비슷한 거잖아 그러면. 되게 특이하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군청인데요. 네. 그냥 뭐 맥어드레스로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정말 이 정책을 세우는 관리자 네. 역량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말 들으니까 오늘 방송 주제가 다른 거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90년대 대우통신에서 저희들이 네. 기술 영업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유닉스 있잖아요. 유닉스 서버. 네. 비싼 서버를 네. 어느 군청 아니었고 저는 공공기관이었는데 아니 그냥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장에 뭐 한 20명, 30명 있는 교육장에 그 서버를 설치한 거예요. 퍼스널 PC로. 네, 그냥 PC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유닉스 서버를 해서 내가 물론 이제 산다니까 저는 팔았지만 속으로 이걸 왜 이걸 쓸까? 왜 이렇게 쓸까 이거를? 영업의 승리라고 하죠. 네. 자 아까 같이 이제 뭐 게스트란 것은 어차피 이제 외부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온보드는 이제 회사에 이제 조인한 사람들 있고. 뭐 개인 단말일 수도 있고요. 네네. 업무용으로. 그렇겠죠. 자 온가드는 뭡니까? 온가드는? 온가드가 흔히 우리가 통칭하는 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에이전트가 설치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백신, 파이어월의 온오프, 뭐 USB 차단 이런 다양한 상태를 체크해서요. 특정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차단. 그 엔드 포인트를 예, 위험하니까. 예. 또 어떤 이제 이상 감지 같은 것도 계속 볼 거고. 예,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위배되면 바로 차단이 됩니다. 이거 뭐, 이 하나의 UI 같은데. 네. 뭐 게스트용. 예, 맞습니다. 게스트용. 이건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카페라든지 어떤 뭐 이런, B2C를 하는 비즈니스 할 때는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호텔이나 네. 하다못해 KTX 타보시면 저런 화면이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템플릿 같은 게 있나요? 이런 것들이? 템플릿 기본 제공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소정의 비용을 구매를 하시면 커스터마이징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네.
이건 이제 온보드 할 때. 예, 개인 단말을 가져왔을 때 어떤 뭐 인증서 배포나 아니면 사용자 디바이스를 내부 네트워크에 온보드 시킬 때 하는 기능입니다. 네. 자, 인증서 배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인증서 배포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네. 일단 사용자가 계정이 있어야겠죠. 회사 직원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할당된 계정이 있을 거고요.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나면 이 단말이 회사에서 등록된 단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단말을 온보딩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네네네. 그때 프로파일링과 인증서를 내려받고요. 이 인증서를 내려받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TLS 방식, 그 EAP TLS 방식 같은 형태로 회사 네트워크에 연동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인증서를 서로 검사하고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뭐 그럼 그때 그 인증서는 이제 공인 인증서 될 수도 있고 네. 사설 인증서 될 수 있고. 거기 온보드라는 기능 안에 사설 인증서를 올렸다면 사설 발급이 되고요. 아, 네. 공인 인증서를 올렸다면 공인 인증서 발급되겠죠. 요즘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사설 인증하는데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ADCS라고 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인증서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네. MS 거에서요. 아, 오케이. 근데 그게 가시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얘는 UI다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네. 자, 온가드는 그러면 아까 그 엔드포인트, 네. 네트워크 접수 엔드포인트들에 대한 이상 감지도 계속 체크하고, 예, 뭐 맞습니다. 얘가 위험할 것 같다면 미리 차단시키고 이런 걸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에이전트가 있는 겁니까? 에이전트를 깔아야 되는 겁니까? 각 엔드포인트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에이전트 화면인데요. 아, 네. 사실 이게 에이전트를 설치하면 무거워지지 않느냐 단말이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사실 가볍긴 한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러닝 베이스가 있고요. 그 디설버블이라고 해서 잠깐 인증할 때만 팝업됐다가 네. 사라지는 일회성 아. 기능도 제공합니다. 네네네. 자, 요거는 뭐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상태에 따라서 정책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까 이제 온가드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정 뭐 파일이 꺼졌다. 그럼 저희가 파일을 꺼졌을 때 아예 안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인터넷이 되게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책을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저희가 클리어패스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사실 굉장히 거대한 솔루션이거든요. 그 안에 저희 인트로스펙트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사용자가 평상시에는 뭐랄까요 음악만 듣던 사용자입니다. 아, 네. 별로 인터넷으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용량 파일을 다운받아요. 네. 그럼 패턴에서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 패턴을 관리자한테 알리고요. 차단을 시킵니다. 아, 네. 사용자의 행동 기반,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반. 네. 얘가 그냥 무조건 차단한 게 일단 사람한테 알리고 사람 전문가가 보고 나서 차단은 그 사람이 결정하고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관리자에 의해 수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뭐 보안이나 인증이 아니라 다양한 네. 뭐 이해관계 갖고 있는 데들하고 이렇게 뭐 협력 관계가 된 것 같은데 네. 뭐 같이 API는 여기 어떤 협력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맞습니다. API 서로 간에 연동이 가능하고요. 아, 네. 그런 테스트나 협업이 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가능한 벤더들이 150개 이상 되는 자, 거죠. 이런 여기 나와 있는 데들하고 이게 API를 해서 연동이 쉽게 네. 될 수 있다면 그 사용자는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거죠? 사용자는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보안 장비라는 종류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저희 클레패스가 한정적인 장비와만 호환된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미 도입된 장비도 있을 거고 앞으로 도입할 장비도 있는데 이 선택의 폭이 작아지면 네.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도입이 좀 고려가 되는 거죠. 뭐 이것이 API가 안 된 장비하고는 네. 뭐를 못 하는 겁니까? API가 안 되는 프로파일링이 장비는- 안 된다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 DHCP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뭘 못 하는 거죠? 이 연동이라는 거는 서로 네. 통합합니다. 네. 통합화. 이 장비와 이 장비를 통합이라는 거는 관리 포인트를 줄이는 거가 주거든요. 그럼 여러 개의 통합 장비가 있을 때 이걸 하나의 장비에서 통합화해서 관리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라죠. 저희가 인티그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네. 오케이. 요거는 이제 관리자 모드 같네요. 관리자 화면. 네, 이거는 이제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어떤 상황인지를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 보고자 하는 카테고리만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 제가 뭐 PDF 형태로도 관리자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보고 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커스터마이징도 좀 가능한가요? 어떤 카테고리 선택하고 끊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리포트되고 안 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네,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일단 네. 이제 Q&A 하기 전에 네. 좀 간단하게 네.
정리해 주시고 이제 네. Q&A 시간 돌아가죠. 네. 예, 일단 아루바 클리어 패스라는 거는 일단 종합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시성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 역할 기반의 액세스라는 거는 네. 생소할 수 있는데 왜냐면 대부분 VLAN 기반이었지 않습니까? 역할 기반이라는 거는 IP가 뭐든 VLAN이 뭐든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이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탐지하고 프로파일링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150개 이상의 타사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보안 장비를 도입했던 거를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이 클리어패스의 라이센싱은 어떤 식으로 라이센싱을 하시는 겁니까? 슬라이드 진행하는데 저희가 총 3가지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사용자 인증 오소리제이션과 게스트를 다 하는 기본적으로 액세스 라이센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온보드 라이센스, 그리고 온가드 라이센스. 이 3가지는 다 연구 형태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 기간적으로 서브스크립션, 구독 베이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보드 같은 건 옵션으로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더 했고요. 그 두 분 답변 주시면서요. 네. 오늘 그 좋은 질문한 분들한테 네. 아까 파리바게트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기로 하기로 했으니까 예. 5분 이름을 좀 이렇게 머리가 좋으시면 그냥 이름을 외우시든지. 근데 아마 경황이 없어서 이름 못 외우실걸요? 아니면 적어 놓으시든지. 알겠죠? 네? 적을 걸 안 주셨습니다. 네? 적을 거 안 주셨으면 스마트폰 없어요? 저 핸드폰 꺼놨습니다. 이 방송 중에 누가 핸드폰 그래요? 네네네. 제가 외우겠습니다. 네? 제가 외우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또 설문조사도 할 거니까요. 나중에 이제 설문 보내주시면 또 설마신 분들께 경품 드리니까요. 자, 윤수연님,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서는 윈도우 자체로도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을 아는데 굳이 클리어 패스를 도입해야 될까요? 네트워크 액세스에서 윈도우 자체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윈도우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액세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일단 하다못해 저거 할까요? 단순하게 단말 이렇게 맥 어드레스 이런 것들. 맥 어드레스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DHCP 서버에서 이 IP는 어떤 맥 어드레스에 준다 뭐 이런 기본 기능.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알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 뉴노멀의 어떤 유동적이고 편의성 있는 환경을 가져갈 때는 특히나 무선 환경에서는 안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김성준님께서 네트워크 가시성은 네. 인지가 좋게 하는 시각화로 생각하면 되나요? 근데 이게 시각화뿐만 아니라 네. 여기는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클리어패스의 컨셉에는 자동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동화라는 거는 인증과 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게 자동화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가시성은 내가 어떤 부분을 보고 싶을 때 그걸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시각화도 맞는 말이고요. 네네네. 어떤 부분을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제대로 보여지느냐가 가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이종호님, 변경이나 업그레이드 시 운영 중에도 가능한가요? 운영 중에도 변경이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일 기준이면은 당연히 업그레이드 시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클러스터링에서 여러 개, 2중화 또는 3중화 됐을 때는 가능합니다. 네. 이선우님, 아까 온보드 에이전트는 이제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상황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정확하게 네. 그걸 마지막에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는 PDF로도 제공하고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합니다. 네. 조남재님, IoT 기기들마다 다 표준이 다를 텐데 네. 연결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해결은 금방 되는 건지요? 자, 일단 질문이 2개신데요. 네. 연결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있다면 저희가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PT에 나갈 거고요. 해결은 금방 되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물론 저희 이 HP 아루바를 취급하는 클리어패스를 취급하는 네. 많은 파트너도 있고 글로벌하게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센터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를 만졌지만 이 기술 지원만큼은 아루바의 택이라고 하죠. 그쪽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오늘 이제 두 분이 이제
HP 소속이 아니잖아요. 예. HP의 이제 파트너인 네. 레노아시스 네. 파트너신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트너분들은 이렇게 두 분 같은 수준이 아니라 네. 근데 두 분은 지금 거의 뭐 HP 수준으로 이 클리어패스에 대해서 네. 굉장히 거의 뭐 이 제품 만든 사람처럼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건 뭐 어떤 역할까지 하시는 거예요? 국내에서 레노아시스가? 저는 일단은 그 국내 5개 플래티넘 파트너, 네. 최상위 파트너 중에 하나고요. 5개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G2B 공공 쪽을 어느 정도 HP 파트너의 공공 부분을 위임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타 파트너보다는 많이 알아야만 저희가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저희 HP 아루바 제품을 쓰는 어떤 고객이든 저희가 사실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공부를 해야죠. 네네네. 네. 자, 그다음에 김상현님,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경쟁사 대비 강점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용 말고 네. 운영 효율 측면에서 운영 효율 측면에서 좀 이런 거 말씀해 주신다면 비교해 주신다면 비용 말고 하시니까 비용은 저렴합니다. 네. 비용 저렴 경제적입니다. 네. 네. 가성비 좋습니다. 예, 가성비 아주 뛰어나죠. 네네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타이충은 불할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운영 효율 측면에서는 일단 운영이라는 거는 담당자가 보기 좋아야 되고 네. 설정이나 이런 접근이 좀 유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UI를 나중에 혹시나도 POC가 필요하시면 네. 뭐 겪어보셨지만 음. 굉장히 한눈에 들어오게끔 UI가 심플합니다. 네네. 운영 효율이라 하시면 효율은 어떤 또 효율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효율일까요? 그렇겠죠. 어떤 관리 포인트에서 네. 굉장히 이게 쉬워야되겠죠. 예, 말대로. 맞습니다. 네네. 대시보드도 편집 가능하고요. 네네. 다양한 부분을 제공합니다. 자, 네, 커스터마이징 가죠. 가시성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네, 나기무님, 네, 네. 커스터마이징하고 이동호님은 네트워크 보안 트렌드도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재 네트워크의 보안 트렌드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네, 현재 트렌드 상황에 맞게 HP 아루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꼭 뭐 오늘 클리어패스 말고도 네. 다양한 또 라인업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고요. 네트워크 보안이 아까 제가 우리 톡 중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막고 어. 조치하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음, 그래서 내부의 사용자들의 패턴 분석과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이 더 중요합니다. 네. 사용자들이 외부 나가는 걸 통제하고 들어오는 것도 같이 통제되기 때문에 네네. 트렌드 자체는 이제는 엔드포인트 보안이라고 봐야죠. 네. 와, 질문이 지금 오늘 뭐 거의 뭐 그 홍수 지금 네. 2주간 저희가 안 해가지고 네. 다들 질문에 목이 마르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좀 답변을요. 네. 짧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짧게 준할게요. 짧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거니까 우리가 오늘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유기현님 AP를 통한 비인가자 해킹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안 AP는 AP당 한 개의 보안 AP가 필요한지요? 네. 한 유저당 하나입니다. 유저당 하나. 네. 이강복님, 엔드유저 단말기의 OS 방화벽 정책과 클리어패스 정책이 상반될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겁니까? OS의 방화벽 정책은 OS에 대한 거고요. 클리어패스의 정책은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한 정책입니다. 둘이 상반된다면 네. 어쨌든 네트워크 접속할 때는 클리어패스 정책을 따라갈 거고요.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진순아님, 와이파이, 유선 등의 사용 환경에서 고정 IP가 아닌 환경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그렇죠? 네. 누가 사용했는지 파악이 된다면 어느 레벨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인가요? 어떤 IP에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장비에 접속되어 있고 어떤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다가 다 나옵니다. 네. 이세훈님, IoT 보안을 위해서는 기기 자체에서도 같이 보안 체크가 되어야 할 텐데 듣기로는 중국 어디서는 몰래 칩을 네. 심어둔다는 괴소문이 들기도 하던데 네. 이럴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화웨이 죄송합니다. 이거 HC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그거는 이제 괴소문일 수도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엔드포인트 단말 기반 보안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온다면 감지가 되지 않을까요? 네. 라전규님, HP 클리어패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SSO나 네. MSAD와도 연동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네, 그럼 연동 시 필요한 어떤 구성 요소 같은 거 있을까요? 같은 DNS 그룹 안에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도메인 네임. 오케이. 김호무님, 단말기마다 액세스 보안의 신뢰성은 어떻게 검증하고 있나요?
단말기마다 액세스 보안의 신뢰성이요. 저희가 그래서 클리어패스에 온가드라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디스커버 프로파일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한다는 네네. 부분을 네, 보여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오늘 클리어패스가 네. 그 뭐 엄청나게 많은 연결되는 네트워크에서 이제 많은 장비를 그 보안을 완벽하게 해준다기보다는 네. 그것을 지금 일단 가시성을 네. 일단 확실하게 끄집어내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중에 차단하거나 뭐 하는 것들은 네. 전반적으로 그거는 다양한 또 보안 장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맞죠? 연동도 되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클리어패스에서 뭐 사용자 기반은 다 차단이 됩니다. 네네네. 네. 좀 모든 레벨을 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보안의 모든 레벨을 다 여기서. 사용자 기반 네네네. 기본적으로. 네. 유정근님, ISMS 인증 심사 대응을 위해서 네트워크 액세스 보호 및 로그 수집이 필요한데요. 액세스 로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와 로그 저장이 되는지요. 네. 실시간 모니터링 확실히 되고요. 로그 저장은 로그 서버를 별도로 두셔야 됩니다. 강상택님, 각 회사에 쓰는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많은 장비들을 이미 투자해 놓고 있는데요. 해당 솔루션을 도입하면 기존 투자된 장비의 활용이나 마이그레이션 등은 가능한 것인지, 기존 투자에 대한 손실은 보존 같은 건 어떻게 된 건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개 이상의 서드 파티와 저희가 연동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 또 안 되는 게 있다면 네. 마이그레이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용범님, 내부 보안의 제일 위험군은 임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옵션이나 방안이 있을까요? 임원들만의 롤을 줘서요. 임원들만의 어떤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네.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임원들이 동영상 못 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것도 네. 자, 그다음에 양인성님, 가정 내 IoT 장비, CCTV 같은 네. 다양한 가전 장비가 연결되면 AP 방화벽 등의 보안 장비가 필수일 것 같은데요. ISP 외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네, ISP에 저희가 오히려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례가 별로 없고요. 네. 대부분은 다 기업이나 가정 환경 내에서는 사실 좀 힘들고 가정 공유기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죠. 가정 환경 내 IoT 장비는 사실 좀 여기에 해당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최병수님은 무선의 경우 인증 서버와 NAC 기능이 같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지요? 예. 아루바가 아닌 다른 밴더 AP도 지원 가능한지? 네. C사, 뭐 E사, J사 다 지원됩니다. 네네네. 이 교수님, 허용된 IP면 접속이 허용될 텐데요. 허용된 IP라고 하더라도 내부 보안 정책 유무에 따라 추가로 접속 허용과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엔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윈도우 방화벽 정책이 적용되어 있다든지.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이런 이제 IT나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한번 정책을 처음에 없다가 아까 네. 처음한테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네. 한번 이게 딱 되면 네. 그 다음은 되게 편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 수립이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네. 이교님은 클리어 패스 내에 AI 성격의 바이러스나 불량 패키도 자동 차단 알림 기능이 있는지요? 네, 인트로스펙트라는 솔루션과 저희가 인티그하면 됩니다. 박서연님, 작은 IoT 단말들도 모두 DHCP로 구별이 가능할까요? 자, IoT는 무선에 대한 건데 와이파이 쓰지 않는 블루투스나 지그비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뭐 사실 이미 보완된 어떤 프로토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해당이 안 됩니다. 서원주님, DHCP, HTTP 서버에 만약 바이러스나 랜섬웨어처럼 보안 이슈가 있다면 아루바 클리어 패스에서 해결해 주나요? 아니면 일부만 해결해 주는지요? HTTP 서버라는 건 웹 서버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DHCP 서버는 내부의 DHCP 서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랜섬웨어는 배신해서 할 일이고요. 클리어 패스가 배신 처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인지는 하겠죠. 과트래픽이나 네네. 이런 거에 대한 거는요. 김수열님은 클리어 패스는 SSL 안복화 기능도 제공되는 건지요? 인증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패킷에 대해서 암호화되어 있는 패킷을 뭐 까본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요. 패킷 자체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최병수님, 클리어 패스는 IDC에 한 대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지점마다 한 대씩 있어야 될까요? 자, L3도 지원하고 L2도 지원하기 때문에 IDC 한 대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요. 그럼 모든 인증 패킷이 IDC 같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지점에 좀 이렇게 소규모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있나요? 소규모로 네네. 예, 그래서 클러스터링 할 수 있죠. 김경호님, 공유 와이파이 사용했을 때 보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해킹이 되면 무선에서 중요 정보가 다 넘어갈 것 같은데 미리 감지되었을 때 바로 차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인트로스펙트랑 활용을 한다면요. 어떤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장세종님, 클리어패스 셀프 등록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정책 설정 기능 외에 관리자가 커스터마이징 가능한가요? 네, 모든 부분 하다못해 하나의 항목까지 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정용배님, IPv 버전 4뿐만 아니라 버전 6, 버전 네. 6 주소로도 접속 시 수용 및 접근 제거 가능한가요? IP 버전 6로 일단 호환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IP 버전 6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아직. 네. 이규님,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오픈 IPA 인증 체계가 이용 가능한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모르는 네, 부분 네,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한테는 제가 뭘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 네. 네네. 박민정님, 게스트 등록은 담당자가 외부에 있을 시 따로 등록을 하나요? 원격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게스트가 내부자를 볼 수는 없을까요? 그거 역시도 권한에 따라 다른데요. 정책에 따라서. 담당자가 외부에 있더라도 게스트를 허용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식님은 요즘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가지고 VPN을 많이 쓰는데 VPN 접속 시에 스누핑 등 각종 해킹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VPN의 이런 공격의 외부 해커에 대한 이것에 대비책은 또 있는지. VPN에 대한 저희가 인증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고 엔드포인트 네. 단말의 어떤 조건을 볼 수 있는데요. 스니핑이나 스푸핑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희가 그거는 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은 아까 어플라이언스 장비 외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것이 있는 거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니고 저희 VM웨어 형태 서비스, 그러니까 OVA 파일도 제공하기 때문에요. 네. 다양한 VM 환경, 뭐 모든 VM 환경은 아니지만 다양한 VM 환경을 지원합니다. 네. 자, 아까 뭐 굉장히 가격이 네. 경쟁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네. 이것이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견 중소기업에도 많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가격 면에서? 가격이요? 네. 그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서버가 VM을 기반한 서버가 있다면요,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그리고 그 라이센스는 그렇게 부담 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네네. 지종호님, 기존의 NAC 방식의 네트워크 장비가 도입되어 있다면 네. 오늘 말씀하신 HP의 클리어패스하고 혼용해서 운영이 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어떤 방법? 기존의 նակ은 뭐 IP 스캔이나 진위 낙 이런 게 있는데요. 네. 혼용은 가능하겠는데 어느 하나가 예를 들면 기존 낙은 ARP 기반에서 IP 차단하지 않습니까? 차단된 상태에서 클리어패스는 또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하나 차단했다면 아, 그렇네요. 네, 어차피 뭐 하나를 써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차단 아니면 완전 허용 뭐 네, 그렇죠. 그렇게 가든지 네. 아니면 뭔가 정책 세워서 하든지 네. 그런 이제 선택이겠네요. 근데 혼용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네, 그렇네요. 신경식님, 넌 EAP에 대한 디바이스 인증도 가능한가요? 네, 다양한 인증 방식 지원합니다. EAP 인증도 지원하지만 맥 인증 또 SSO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인증 방식 지원하기 때문에 네. 오케이. 양지영님, EAP TLS 인증서가 해커에 의해서 악용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TLS 인증서를 해킹에 따르면 은행은 다 죽어지지 않을까요? 네. 김상우님은 많은 분들이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이런 것이 이거 클리어패스를 이용하는 것이 네. 랜섬웨어 어떤 뭐 방어나 뭐 네. 방지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자, 저희가 인트로스펙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용자에 대한 패턴을 인식하고 머신러닝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가 하지 않던 행위를 하면은 경고를 띄우고 차단을 하거나 관리자에 알립니다. 네. 이거를 사용한다면 랜섬웨어도 어느 정도 뭔가에 대비는 되겠는데 랜섬웨어는 사실 좀 카테고리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인트로 뭐요? 인트로스펙트 인트로스펙트가 그러면 이 어플라인 장비 내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제 통합돼야 되는 따로. 아. 저희가 클리어패스나 전체 그러니까 아루바의 시큐리티 부분에 인트로스펙트와 클리어패스를 통합한 360이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통합됐을 때 좀 그렇죠. 완전히 저는 인트로스펙트가 머신러닝이라고 했는데 네. 요 조그만 어플라인 장비에 머신러닝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네.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로 네. 퍼포먼스도 그렇고 따로 있구나. 네. 그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까? 인트로스펙트는? 아니 그것도 오프라인 오프라인스에 네. 그것도. 김원산님, 보통 일반적으로 NAC를 보통 사용 중인데 클리어패스 도입에 대해서
위에 경영진에게 필요성을 어필할 때 뭐 네.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경영진한테. 사실 경영진한테 어필해서 될 게 없습니다. 돈이 든다 그러면 경영진은 다 싫어하니까요. 네.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떤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를 줘야만 그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네. 그분들이 핸드폰을 쓰는데 자꾸 그거 차단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레벨 주기 낙은 레벨을 못 줍니다. 네. 레벨을 못 주니까 뭐 V레만 내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드려야만 이분들은 고려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뭔가 불편하게 해드려라. 그렇죠.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네. 왜 불편하냐? 네네네. 네, 이때 어필하셔야 돼요. 네. 김태식님, 클리어패스 장비와 비교해서 설명을 쓴 시중에 나와 있는 장비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네. 근데 아마 이게 질문이 많이 이런 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낙과 인증 서버와 그리고 그 인증 기관과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네. 네, 저 시스코 ISE 네. 가장 많은 예. 네네. 시스코 ISE와 클리어패스를 비교하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ISE를 지금 혹시 만져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건 가시성과 좀 가독성이 힘들죠. 아. 메뉴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정확히 솔직히 구별이 안 됩니다. ISE. 관리자 입장에서. 네. 네. 윤홍성님, 사용자가 자신의 디바이스를 셀프 레지스터하고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노티가 예. 와가지고 승인할 수 예, 있는지요? 됩니다. 김한수님, 클리어패스를 네트워크상에 어떤 위치에 설치하는지 궁금한데요. 단말기와 스위치 사이?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 스위치와 서버 사이? 아니면 임의의 위치에 설치만 사용하는 건지? 통신이 되는 어느 위치나 상관없습니다. 네. 장진미님, 현재 피더와 같은 2차 인증이 있기에 제한된 인증 단말 장비 외에 클리어패스의 인증 정보를 등록한 후에 단말기별로 피더 인증을 통한 방법이면 단말 장비 사용이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제가 피도 인증을 잘 모르겠습니다. 생체 인증. 생체 인증이요? 생체 인증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강력한 인증이 있는데 클리어패스를 또 인증하는 거는 오히려 전 피도가 더 강력하니까 네. 네. 더 이게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생체 인식이. 네네. 그럼 클리어패스 유니크를 많이 따지는 건데 음. 좀 중복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남재님 비싸면 좋은 거죠. 그럼 저희는 싼데 좀 저렴하면 오히려 안 좋은 거가 되나요? 예. 자, 그다음에 김태식님은 보안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세팅해서 사용하는지라 운영하는 운영자가 쉽게 세팅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클리어패스 장비의 운영자 측면에서 설치와 세팅, 관리, 유지 보수가 어떤지요? 이 관련 장비, 비슷한 동종의 장비 중에 가장 편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메리트인 거고요. 네. 이런 보안 장비가 대부분 기능이 많기 때문에 설정이 되게 어렵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좀 비교적으로 편합니다. 네. 박민정님, 고객사의 클리어패스 데모로 제한이 가능한지요? 혹 데모 제한 시 엔지니어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니즈가 있다면 저희는 POC나 BMT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그게 뭐 부담이 있거나 오래 걸리는 거 아니라 심플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고객사 니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저희가 뭐 그 며칠 걸릴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윤홍성님, 혹시 장비가 오차단하는 경우가 없는지요? 오차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방안은 무엇인지요? 정해진 스크립트 안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이 정해진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컨디션. 이게 잘못되어 있지 않는 한 오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신경수님은 넌 EAP 단말도 인증이 가능한지요? 아까 네, 질문하셨습니다. 맞아. 같은 경우는. 네. 정용배님, 클리어패스 장비 내 소프트웨어 패치나 하드웨어 교체 등 기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대부분 다 하드웨어 교체는 사실
뭐 불량이 났으면 제조사에서 제공할 거고요. 소프트웨어 패치 같은 경우는 보통 도입한 업체나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베이스가 아니라 원타임으로 사는 거죠, 그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1년 단위 아니면 연구 단위. 아, 네, 네. 네, 네. 이상호님, AD 연동 시에 OU 속성에 따라 다양한 ACL 적용이라든지 각각의 AD 계정별 멀티 디바이스 사용 시 각각 네. 다른 정책도 사용 가능한지요? 예, 가능은 한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치 있습니다. 나드라고 하죠. 저희가 나드 장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네. 클리어패스는 정책을 구현합니다. 네. 전영진님, 클리어패스 어플라이스를 처음엔 소규모로 운영을 시작하다가 규모를 키우는 전략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그런데 규모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너무 심각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규모나 용량이 부족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규모나 용량이라는 건 하드웨어 스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미니멈 하드웨어 요구 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충족한다면 운영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이분께서 이제 그 규모라는 것이 결국 동접 아니겠습니까? 동접. 네네. 네. 동접이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이게 동접 기준으로 뭔가 라이센싱을 할 거 예,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동접이 처음에는 우리 한 20명을 했는데 갑자기 서비스가 되게 잘 돼. 네. 그래서 뭐 100명이 붙었어. 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증설하기 전에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증이 좀 느려질 수 있겠죠. 아, 네. 네. 되긴 되는 거. 네, 되게도 좀 느릴 수 있겠죠. 근데 하드웨어 성능이 떨어지면 그럼 예를 들면 처음에 동접 20명으로 세팅을 했어요. 네. 근데 안 되겠어. 우리 100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네. 쉽게. 그건 쉽습니다. 쉽습니까? 그럼 라이센스만 올리면 되겠죠. 아, 네. 김종철님, 사용자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트래픽 등 세부 정책 설정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아,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하시니까 이제 이 클리어패스는 운용 지침이다 보니까 정책 설정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을 조금 저희가 답하기 힘들고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뭔가 프로파일링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플리케이션이나 트래픽에 대한 통제는 네. 클리어패스 자체 사지는 않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렇겠네요. 네. 신경식님, 등록할 네트워크 장비가 그 장비를 디스커버할 때 네. 대상 장비에 대한 ICMP가 막혀 있는 환경에서도 디스커버가 가능한가요? 네트워크 장비는 제가 디스커버하지 않고요. 물론 디스커버도 할 수는 있겠지만 등록해서 그냥 수동으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고대웅님, 사용자 장비가 인증 승인이 되었는데도 차단되는 문제가 간혹 있어서 인증 이외의 이슈가 있는지요? 인증과 사용은 어떻게 보면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인증이 되는 사용 안 된다면 다른 네트워크 환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수아님, 사용자 노트북 PC 등의 회사 정책상 DRM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속도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클리어패스 설치 시 PC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전혀 클리어패스와 PC 속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조성희님, 데이터 수집용 IoT 기기가 오염된 경우 차단된 기간 동안의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다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질문을 잘 이해 네,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로그 서버가 없으면 그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로그 서버 연동이 됐다면 네,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무님은 그동안 네트워크 운영 상태 정보 부족으로 네트워크 오류 파악이 참 어려웠는데 소개해준 솔루션을 듣고 보니까 희망이 보인다고요.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5분 과장님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조남재님, 네, 조남진님. 네, 조남진님하고 네. 박민정님, 박민정님. 네. 네. 그리고 이름이 김승수님, 승수님, 김승수님. 네. 그리고 이종우님, 그럼 한 번 제가 찍어도 될까요? 김승수. 네. 종우님, 이종운. 우입니다. 이종우. 네. 이종우님. 네. 그다음에 한 분. 네. 박상열이라고요. 저희를 잘생기셨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 네. 자, 조남진, 박민정. 조남재님입니다. 재. 조남재요? 네. 조남재. 조남재님, 박민정님, 박상열님, 김승수님, 이종우님. 조남재, 박민정, 박상열, 김승수, 이종우. 요 5분은요, 제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파리바게트 디저트 세트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또 이게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설마신 분 중에도 또 경품이 있고요. 또 설마신 분이 또 100분 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있으니까 2잔씩 하니까 오늘 설문에 POC라든지 더 궁금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은 설문에다가 여러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네. 네. 그래도 좀 많이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장님 좀 아쉽지 않나요? 부장님 말씀 다 하셔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네. 네. 다음부터는 이제 만약에 여기 자리를 바뀌었습니다. 토크에 나온다면 다음부터는 제가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다음 토크에 나오면 네. 이렇게 해야겠다. 내 분량 찾으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해보니까.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음. 그 뭔가 질문이 나왔을 때 계속 치고 나가야 되더라고요. 맞아. 네. 다음 그렇지. 보면 알것 같습니다. 타이밍이야, 타이밍. 토크는 타이밍이에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부장님. 네. 저요. 네. 근데 질문하시는 수준이 네. 굉장히 많이 아쉬워 질문하시니까 네. 제가 사실 굉장히 좀 난해한 좀 오히려 PD님이 선택 안 해주셔서 다행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자, 이분 맞나요? 김승준님이네요. 김승준님. 김승주님. 네. 김승수가 아니라 김승주 맞습니다. 네. 당첨되셨습니다. 김승주님. 네. 자, 여러분, 오늘 2주 만에, 여러분 뵈니까 저도 참 좋네요. 역시 이렇게 생방송해야지 하는 맛이 나, 좀. 자, 여러분들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올해 또 8월 달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송이 있고요. 내일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내일은 또 새로운 포맷이 내일 2시에 하는 건데 뭐냐면 제가 기존에 다른 데서 했던 웨비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영화 리뷰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내일 2시에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진행했던 것들 과거에 했던 것들을 한 10편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큐레이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일 2시에 하는 것도 좀 새로운 포맷이니까 어떤 새로운 우리가 다양한 실험을 자꾸 해보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실험을 할 때 처음에 이거 뭐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새로운 실험을 하고 계속 진화할 거니까 토크화이트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같이 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님도 저도 피자 먹고 싶다는데 피자가 아니에요, 김경호님. 피자 아닙니다. 이분들 오늘 피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호님 설문하시면요, 설문하신 분이 10분 저희가 이제 크리스피 거기서 도너스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문해 주세요. 혹시 김경호님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퇴근 시간 이제 왔으니까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이제 저 비 참 좋아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이제 비 좀 이제 그만 내렸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8월 달에도 우리 이제 토크화이트에서 서로 이렇게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라든지 제품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알아보는 문화를 계속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화이트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